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광역교통 간담회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그리고 지역 공약을 통해서 드러난 대구의 중장기 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 도시 개발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 대구 동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른바 대광위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광역교통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지방권 최초로 광역철도를 도입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안심에서 하양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형태로 이미 작년 말 개통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는 이 외에도 제4차 계획에 포함된 10건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경북도는 13건의 신규 사업을 이번 5차 계획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면 단순히 교통망 개선을 넘어서 지역 간 협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시도로도 읽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광역 경제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경제와 문화, 행정적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대광리 강희엽 위원장도 대구 경북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교통망 확충은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이른바 엑스코선 문제도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애초에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왜 AGT 방식으로 추진을 했느냐는 비판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일본 히타치사와 모노레일 방식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었지만 히타치 측이 형식 승인 면제, 기존 차량 동일 납품, 하청 방식 계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특히 철도 안전법상 불가능한 형식 승인 면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AGT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식 승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형식 승인은 차량의 안전성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 철도안전법에 의해 의무화된 절차입니다. 대구시는 히타치의 형식 승인 면제 요구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국토부 역시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일 차량 기준 납품 역시 형식 승인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고 계약 구조 역시 국내 업체가 참여를 꺼리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AGT 방식이 단순한 우선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부분 지하와 같은 대안 역시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증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상판폭을 줄이는 등 미관을 고려한 설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입장을 또 밝힌 것은 또 책임 있는 행정으로도 읽힐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각 자치구가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의 노선 반영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도시철도망을 구상 중인데요. 순환선이 핵심 노선입니다. 서대구역, 두류공원, K2 후적지 등 주요 경유지가 거론되고 있고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모두 경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안지락역과 현충로역 방향을, 서구의원은 서대구로 경유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곧 생활권의 편의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수록 행정은 교통 수요 예측과 경제성, 정책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설명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용역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6월에서 7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시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총 82조 원 규모의 76개 세부 사업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교통과 직결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TK 신공항과 이를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 대구 군위 고속도로 신설 등입니다. 특히 달빛철도는 비수도권 최초의 동서 횡단 철도로서 신공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착공을 위해 예타 면제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 역시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TK 통합, 미래 산업 육성, 시민 체감 공간 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구의 종합 도시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공항과 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가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망은 단순히 하나의 노선을 놓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입지나 주거 재편, 문화시설 분산, 심지어 인구 분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계획 중에는 수성 알파시티를 인공지능 전환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한 청년 특구 조성 계획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교통정책이 지역의 미래 전략과 완전히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교통망과 도시철도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솔로 하나를 놓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경제의 흐름을 재편하며 시민의 일상과 삶의 방식까지 바꿔놓는 도시 재설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4호선과 5호선 같은 개별 노선들은 결국 도시 전체의 숨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확장되고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주거지, 상권, 산업 기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인구 구조와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는 대구 같은 도시일수록 교통정책은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10년 뒤에서 20년 뒤 대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먼저 상상하고 그 뒤 미래에서 현재를 되짚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